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육성으로 인사드리죠. 많이 바빴어요. 그리고 바쁜 게 또 시간이 밤에 바빠서 낮에는 자느라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만들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사실 요즘도 바쁜데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켰고, 마이크를 킨 김에 특별히 어떤 리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이 북미 시장에서 자동차 마켓에 돌아간 상황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특히 최근에 포드에서 새롭게 나온 그 브론코 모델이 출시가 연기됐다라는 일부 모델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근황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포드 브론코 얘기 좀 할게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브론코 온라인 예약을 하려다가 옵션을 선택을 못해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습관이 튀어나와서 결국은 온라인 주문을 못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팁을 아시면 좋은데, 브론코 같은 모델은 일반 손님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차가 생산되면 한 대도 안 빼놓고 손님들한테 다 순서대로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 나오는 차는 대부분의 딜러십에서 그 차를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분량의 차를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님한테 배달되지 않는 딜러십에 들어오는 첫 번째 들어온 스탁 중에서 골라서 사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브론코가 각 딜러십에 배달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이 닿아 있는 몇 군데 그 딜러십을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일단 현재는 배달돼서 들어온 모델은 소프트탑밖에 없고요. 처음에 하드탑이 한두 대 들어오긴 했는데 하드탑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지붕에서 물 샌다 그러죠. 하드탑 그 이음새 부분에서 원인모를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나온 하드탑 모델도 지붕을 전체 다 교체할 예정이고, 생산 라인에 있는 하드탑은 10월 이후에 차를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프트탑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잡았던 그 플랜하고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서, 저 사실 하드탑 살려고 했거든요. 소프트탑 만약에 원하면 지금 가서 살 수 있는 차가 한 4대 정도 있어요. 근데 물론 옵션은 다 다른데, 저는 지금 이왕이면은 배들랜드에 오프로딩 옵션이 조금 들어간 4도 모델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2도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식구들 다 한 번씩 태우고 다닐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되니까 4도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드탑을 살려면 10월 이후에나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포드 브론코를 딜러십당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1년식은 구입을 못하고 2022년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브론코 모델을 주문하신 분 중에 하드탑을 주문하신 분들은 10월 이후에 다시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또 참고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이거 첫 번째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요즘 자동차 마켓, 이 북미 시장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미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그러죠. 반도체 문제 때문에 차 생산이 차질을 많이 빚었는데, 하필이면 차질 빚은 여러 차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생각보다 차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 차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꿔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차를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나온 뉴스지만 현재는 여러 메이커들이 새 차 매출에 타격을 줄 정도로 생산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실제 딜러십 가보면 웬만한 새 차는 정말 많이 기다렸다 사거나, 아니면 눈치 보고 사야 되는, 어디는 아예 그 새 차를 팔 때 고객한테 경매를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들은 차는 콜벳이란 차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콜벳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딜러십에서 주문한 그 스탁으로 들어온 차들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딜러십도 돈도 벌고, 원하는 사람한테 차가 갈 수 있게 이렇게 자체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8만 불짜리 차가 15만 불에도 팔렸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차를 살려면 오히려 눈치를 좀 보는, 딜러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차를 파는 분들은 또 팔 때 좀 약간 왕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차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중고차를 매입할 때, 중고차도 최근에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는 없어요. 구하더라도 평소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갖다 파는 그런 분들은 요즘같이 좋은 시장이 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갖다 파실 분들은 이 시장을 이용해서 파시면 좋고, 차를 구입하실 분들은 급하지 않다면 1년 반 이후로 이렇게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차라는 게 사실 이렇게 팔면 또 사야 되잖아요. 특히 이쪽에서는 차가 생필품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팔 때는 기분 좋게 파는데 살 때는 기분 좋게 못 사는 이런 시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차 사고 파는 그런 시기를 좀 잘 맞추셔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이왕이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집도 아시겠지만 집값이 오르면 나만 오르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팔았다 사도 어차피 비싸게 팔았다 해도 나중에 살 땐 또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차는 집보다 좀 더 금액도 낮은 편이고 내가 원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점은 있지만 현재는 그래도 원하는 차를 원하는 시기에 딱 살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예전 영상을 보면 이 캐나다의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마칸 재고도 많고 차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 그런 차들이 이제 캐나다에 스탁으로 쌓이다 보니까 잘 팔리는 그런 나라로 차를 보내자라는 그 포르쉐 정책이 내부적으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많은 차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냈다고 해도 워낙에 한국에서 예약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그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짧아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캐나다로 오는 상당한 물량이 한국 쪽으로 다 돌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카이엔, 마칸, 파나메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911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가 때이니만큼 이거는 뭐 제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이 캐나다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일단 뭐 백신 수급률이 좋아서 맞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뉴스나 이런 SNS 보면은 뭐 80% 넘게 맞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전 국민의 80%가 아니고요. 뭐 12세 이상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상황이 어떠냐? 캐나다는 이게 주마다 그 상황이 다른데 저 동쪽에 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런 주는 뭐 하루에 확진자가 한두 명 정도 나오고 말기도 하고요. 제가 있는 BC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00~500명, 많게는 뭐 700명까지 최근에 확진자가 나오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하루 평균적으로 1명 아니면 0명 정도 나오고 그 대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뉴스를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하니까 캐나다는 백신 맞고 부작용 나는 사람이 없나 봐, 뭐 거의 백신 맞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고 났다는 사람은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 가족 중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라고 왜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의 그 보건청 뭐 이런 데 사이트에 가보면 현재까지 사이드 이펙트를 경험한 분, 그 중에 뭐 심각하게 사이드 이펙트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개인별로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 같으면은 그런 기사도 나고 뭐 청와대 청원 같은데 사람들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백신 맞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뭐 백신 여권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 백신을 맞은 증명을 하지 못하면 입장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가 좋고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나라마다 이 백신 수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기사나 보통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숫자는 분명히 정확히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걸 취재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면 백신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어디선가 자제를 시키는 건지 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다음에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뭐 캐나다 사람은 백신 맞으면 멀쩡하냐, 다 멀쩡하냐, 뭐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고요. 제가 저거를 구입을 했어요. 다음에는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스캐너, 진단기라고 하죠. 그 진단기를 제가 좀 큰맘 먹고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저한테 누가 협찬을 해주겠습니까?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고, 카이엔 엔진 오일을 갈고 리셋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진단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살면서 이런 진단기 하나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낮에 좀 멀쩡한 시간에 촬영도
촬영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그 영상을 업로드도 하고 최대한 하여튼 빨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께 이쪽 동네에 좀 궁금한 점이나 현재 뭐 자동차 관련해서 뉴스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가끔 올리더라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